그러면 우선 진도를 나눠봅시다. 55쪽에 선생님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만 하고 끝내줄게. 내일 왔으면 해서 일찍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내주려고 하는 거니까 내일 좀 왔으면 좋겠어. 자 봅시다. 55쪽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너무 중요하거든. 너무너무 중요해. 명제에서 이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을 해놓고서는 명제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별표를 좀 3개만 치고 해볼게. 항상 명제는 필요 조건 충분하고 엮여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좀 정확하게 잘 해줄 테니까 항상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지도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해봅시다. 우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언제 쓰는 얘기냐면 어떤 명제가 참일 때만 쓰는 얘기야. 만약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이면 기호를 이용해서 어떻게 쓰기를 했냐면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했었지. P이면 이제 주고 만약에 어떤 명제가 참이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 이렇게 기호를 이용해 짝대기 2개를 쓰기로 했었지. 지금 진도 올리는 거 저거 유치원 저잘 찍히고 여기 집어넣는 거 아니지? 네, TQ도 있어요. 항상 우리 꼭 세야 돼. 어떤 명제가 참이면 이렇게 짝대기 2개를 이용해서 P이면 Q이다라고 기호를 이용해서 쓰기로 했었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누구를 주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거든. 만약에 화살표를 이렇게 쏘고 있잖아. 화살표를 이렇게 쏘고 있는 P를 주어로 쓴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할 거냐면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P가 지금 Q로 화살표를 쏘고 있을 때 P를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P를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Q가 지금 화살표를 맞고 있잖아. Q가 화살표를 맞고 있지. 그러면 Q를 주어로 생각한다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할 거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걸 얘기할 거야. 그래서 Q는 필요 조건이다. 화살표를 쏘는 애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화살표를 맞는 애는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거거든. 자, 왜 이거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지 한 번만 얘기해 볼게.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었냐면 요놈의 진리집합 라지 P가 요놈의 진리집합 라지 Q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하기로 했잖아. 벤 다이어그램을 들어보면 Q가 P가 Q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지. 그러면 P는 Q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충분히 조건이 만족되어 있는 상태지. P는 Q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이 이미 충분히 만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Q가 P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이 바깥을 잘라내야 되지.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Q가 P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 선생님이 뭔가 하나를 얘기할 텐데 내가 정한 거 아니라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나를 비웃지 말고 나도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해야지 이해하기가 좋아서 한 번만 설명할게. 우리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제 이렇게 기호를 표현하기로 했잖아. 마치 생김새가 P가 Q를 향해서 이렇게 총을 쏘고 있는 거다. 그래서 P가 총을 쏘고 있는 거니까 충분 조건으로 기억하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Q가 총을 맞았지? 내가 말한 거 아니다. 날 비웃지 마. 총을 맞으면 얘가 뭐를 흘리니? P를 흘리지. 그래서 Q는 필요 조건이다라고 기억하면 평생 기억할 수 있을 거야. 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기억하면 평생 기억할 수 있어서 자 그럼 다시 이제 선생님이 얘는 어떻게 문제를 해서 쓸 건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우리 어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하면
앞에서 열심히 문제 어떻게 풀었니? 맨날 어떻게 풀었냐면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 안에 부분집합이다 포함된다를 써서 문제를 풀었잖아. 늘 두 개 어떤 명제가 참이다가 나와 있으면 얘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 만약에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나오는 순간 우리는 최우선으로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찾을 거야. 이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찾고 이 명제가 참이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용해서 항상 궁극적으로는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모든 명제는 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거든. 선생님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볼게. 만약에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하면 주어가 누구니? 주어가 not P지. 얘가 P를 흘리고 있는 거잖아. 누가 화살표를 맞은 거야? 얘가 화살표를 맞은 거야. 그럼 요거를 보자마자 Q이면 누구가? not P이다가 참인 명제구나를 빨리 찾아야 돼. 요거를 제일 먼저 찾은 다음에 그럼 문제를 풀 때는 늘 뭘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냐면 Q의 진리집합인 나지 Q가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었잖아. 요 놈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를 풀어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가 나오면 늘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먼저 쓰면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를 좀 더 배우게 되는데, 자, 만약에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동시에 Q이면 P이다도 참인 명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두 개를 쓸 필요 없이 이제부터 뭐라고 표기를 할 거냐면 P랑 Q를 짝대기 두 개를 긋고 양쪽으로 화살표를 거줄 거야. 이렇게 표기를 할 거야.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 이 뜻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됐다는 건 어떻게 돼야 되지?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집합 Q가 집합 P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뜻이고 우리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냐면 두 집합이 같다는 뜻이었지. 진리집합이 같아야 된다. 두 진리집합이 완전히 같으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로 갈 때 참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러면 얘는 P는 Q이기 위한 P에서 Q로 화살표를 쏘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도 되는 거고 P가 화살표를 동시에 맞고도 있으니까 필요 조건도 되는 거지.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이 될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그냥 따로따로 두 번 나눠서 안 쓰고 뭐라고 쓸 거냐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합쳐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얘는 주어를 바꿔도 성립이 되겠지. Q는 P이기 위한 Q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쏘면서 동시에 맞고도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씩 뭔가 설명할 때 짝대기 두 개 긋고 양쪽으로 화살표를 갖다고 그면 둘이 완전히 같은 뜻이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몇 번 있잖아. 그게 여기서 나오는 기호다. P이면 Q이라도 참이고 Q이면 P이라도 참이면 우리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의미는 둘이 완전히 같다는 뜻이에요. 두 내용이 완전히 같은 뜻이고 이럴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얘네가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항상 앞에서 했던 거랑 크게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만 추가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 명제에서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될 거야. 그대로 할 거야. 자, 한번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봅시다. 자, 113번에 자, 1번을 보면 다음 조건 P는 Q이기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어.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어.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지금 주어가 P잖아. 만약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요거이면 P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화살표를 쏘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만약에 Q이면 P다가 참이라면 주어를 P로 했을 때는 P가 화살표를 막고 있으니까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조건인지를 물어본다는 건 P가 화살표를 쏘고 있냐 막고 있냐를 봐달라는 거야. 그럼 우리 늘 판단은 뭘 가지고 하겠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만약에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 요게 성립하는 거고, Q가 P의 부분 집합이면 얘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또 집합으로 보게 되는 거야. 그럼 1번을 한번 해볼게요. 1번에 조건 P는 2017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020보다 작거나 같다고, 조건 Q는 2018보다 크고 2019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어. 우리 덩어리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부등식 영역으로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항상 어디다가 표현하게 되냐면 수직선에 표현하기로 했잖아. 수직선에 두 개를 표현을 해봅시다. P를 표현을 해보면 P는 2017보다 크거나 같고 2020보다 작거나 같고, 이게 지금 집합 P야. 집합 Q는 2018부터 2019까지 얘가 Q야. 그럼 그림을 그려봤더니 누가 누구에 속해 있니? Q가 P에 속해 있지. 늘 이런 식이다라는 거야. Q가 P에 속해 있어. 그럼 Q가 P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거야? Q이면 P이다가 참이다라는 거네. 이게 참이다라는 거야. 그럼 Q이면 P이다가 참이니까 P를 주어로 생각했을 때 화살표를 막고 있지? 그러면 P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 되겠다. 1번의 답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늘 이런 식으로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풀게 될 거다. 자, 2번도 해봅시다. 자, 2번에 자, P는 x-1의 제곱은 0이라고 되어 있고, Q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도 이제 덩어리 비교를 해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찾으면 될 텐데, 방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요 방정식이 해를 원소로 갖겠지? 집합 P는 1만 이렇게 따르는 원소를 가질 거고, 집합 Q는 요거 방정식의 해니까 지금 방정식의 해가 1하고 마이너스 3이네. 1하고 마이너스 3을 해로 갖겠다. 그럼 포함관계가 P가 Q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P가 Q의 부분 집합이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다?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가 되겠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P가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본 거니까 P는 화살표를 쏘고 있지? 그래서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내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만 추가가 된 거지 우리가 새롭게 접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115번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수학적인 상식을 좀 쌓아나가야 될 거거든. 수학적인 상식을 좀 쌓아나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과학이나 생물에서 진화를 하게 되면 진화한 개체수는 많아질까 적어질까?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포켓몬스터로 생각을 해보면 이상의 씨가 있고 이상의 풀이 있고 이상의 꽃이 있잖아. 알긴 알지. 이상의 씨가 뭔가 조건을 만족해서 진화하면 이상의 풀이 되고, 걔가 또 조건을 만족하면 이상의 꽃이 되잖아. 그러면 이상의 꽃이 많을까 이상의 씨가 많을까? 이상의 꽃이 적을 수밖에 없겠지. 조건을 이렇게 만족해 나가서 진화하려면 개체수가 좀 적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걸 생각하면 좋겠어. 우리 삼각형의 진화랑 사각형의 진화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 진화라는 게 별거가 아니라 뭔가 조건을 추가로 만족하면 돼. 그냥 삼각형부터 먼저 생각을 하면 그냥 아무 조건 없는 삼각형, 그냥 아무 조건 없는 삼각형이 조건을 하나 만족하면 진화를 할 수가 있거든. 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어. 조금 삐딱하게 진화하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이 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두 변이 같아지면 이등변 삼각형으로 진화를 할 거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진화를 하게 되면 뭐가 될 거냐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정삼각형으로 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정삼각형. 그러면 정삼각형의 개체수가 많겠니? 이등변 삼각형의 개체수가 많겠니? 진화를 할수록 줄어드는 거니까 얘가 많고 얘가 적을 거야.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정삼각형이 이렇게 집합이 있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정삼각형을 이렇게 포함할 수 있을 거고 삼각형 집합이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포함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직각삼각형은 그냥 이렇게 따로 놀고 있는 거지. 이런 걸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진화를 하게 되면 포함 관계가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에 포함이 될 거고 이등변 삼각형이 그냥 삼각형에 포함이 될 거고 사각형도 마찬가지야. 사각형은 이제 좀 많아. 그냥 일반적인 아무 조건 없는 사각형이 있어. 이 사각형에 한 번 진화를 하면 뭐가 되냐면 사다리꼴이 돼. 사다리꼴은 뭐냐면 마주보는 변 한 쌍이 평행한 걸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 거지. 평행하다는 조건을 하나 추가했어. 얘가 진화를 또 하면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될 거야.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에서 어떻게 진화하는 거냐면 이렇게 두 쌍이 모두 평행한 거지. 두 쌍이 모두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될 거야. 평행사변형에서 두 가지 갈래로 진화를 할 수 있거든. 만약에 평행사변형에서 각이 모두 같아진다로 진화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직사각형이 돼. 네 각이 모두 같아진다로 진화를 하게 되면 직사각형이 될 거고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걸로 진화를 하게 되면 마름모가 될 거야. 마름모가 될 거야. 그리고 이 두 가지 진화 조건을 한꺼번에 모두 만족하는 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정사각형은 각도 같고 길이도 같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게 진화를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누가 제일 작겠어? 얘가 제일 작고 점점 커질 거야. 그래서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도 포함되고 마름모에도 포함되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에 포함되고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에 포함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또 굳이 집합을 한번 만들어보면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마름모 여기 사실 이렇게 해야 돼. 한 번만 해볼게.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고 이렇게 마름모가 있으면 이 둘의 교집합이 정확하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평행사변형에 포함이 되고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에 포함이 되고 사다리꼴은 그냥 사각형에 포함이 된다. 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쌓아나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진화 관계가 진화할수록 개체수가 적어진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115번을 해봅시다. 이제 이 사각형은 RPM에 문제 나오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삼각형만 한번 해봅시다. 자, 115번에 다음 조건이 똑같이 T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물어봤어. 자, 첫 번째로 조건 P는 정삼각형이고 조건 Q는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문제에서 해봤듯이 덩어리 비교를 했을 때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보다 작을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P가 Q에 속한다라는 건 무슨 명제가 참이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주어가 P잖아? P는 화살표를 쏘고 있니 맞고 있니?
쏘고 있지? 그러니까 P는 무슨 조건이 되겠다? 충분 조건이 되겠다. 답은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이건 이제 집합 복습하는 거야. 두 번째, 지금 조건 P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어 있고, 조건 Q는 A 교집합 B가 A다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이제 이거 통해서 집합 복습하는 거야. 꼭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A 교집합 B가 A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지? 우리 흡수 법칙을 열심히 했잖아. A 교집합 B가 A가 되기 위해서는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만 했어.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A다라는 말하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같은 말인 거지. 그럼 P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Q도 결론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이 둘은 완전히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둘이 완전히 같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지. 짝대기 두 개 긋고 양쪽에 화살표를 둬주고 있다. 지금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고, 그럼 P는 Q에다가 쏘고 있기도 하지만 맞고 있기도 하니까 이럴 때 P를 뭐라고 부르겠다? P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해요.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어떤 내용인지만 잘 인지하고 있으면 돼. 얘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117번 봅시다. 117번에 자, 전체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자, 난 P가 난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 조건은 맞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그랬어. 선생님 이 문제 조금 자세하게 풀어볼게.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요거 없어도 되는 말이긴 하거든. 그냥 나 P가 나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라고만 해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얘를 굳이 써준 이유는 그냥 저거 의미도 한번 봤으면 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볼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not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거든. 얘가 주어잖아. 그럼 not P가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화살표를 맞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지금 뭐가 참인 명제다라는 거냐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인 명제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필요 조건은 되는데 충분 조건은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not P에서 not Q는 안 된다는 뜻인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의미냐면 이쪽으로만 화살표를 가야 되고 이건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의 진리집합인 Q의 여집합이 요놈의 진리집합인 P의 여집합에 포함은 되는데 이쪽으로도 만약에 가면 같아져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같은 건 안 된다. 그러니까 P의 여집합 안에 Q의 여집합이 쏙 들어가게 있어야 되는 거지. 같은 건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 근데 사실 문제 풀 때 그렇게 의미는 없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풀어봅시다. 그럼 지금 얘가 얘에 의한 필요 조건이라 했으니까 이 명제가 참이고 항상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집합에 포함한 예를 볼 거니까 얘를 보면 되는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잖아. 부정이 되어 있거나 여집합이 되어 있으면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럼 뭐에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 어떤 명제가 참이면 항상 습관적으로 나와요. 이거에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지. 그럼 요거에 대우 명제를 쓰는 거야.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니까 요거의 대우 명제 둘이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한 P이면 Q이다도 참의 명제가 되는 거지. 항상 부정이나 연집합을 쓰는 것보다는 없는 애들을 쓰는 게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럼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집합 P가 집합 Q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Q 안에 P가 이렇게 쏙 들어있어야 되는구나를 보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그냥 쓰는 세울게. 1번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봤는데 맞지? 이거 확인이 됐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자, 두 번째.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냐고 물어봤어. 자, 여기 한번 봐봐. P가 Q 안에 들어있으니까 P에서 Q를 빼면 완전히 싹 빠지게 되겠지. 그래서 공집합 얘도 맞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3번에 P 합집합 Q랑 물어봤어. 자, P랑 Q랑 합치면 Q 나온다라는 거 얘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3번도 맞고. 4번에 Q에서 P를 빼면 공집합이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지금 Q에서 P 빼면 이 바깥쪽 부분이 남잖아. 그래서 공집합이 나오지 않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다. 이건 뭐 둘이 고집합이면 P 나오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명제가 차이지만 빨리 찾으면 되죠. 다음에 119번 봅시다. 자, 119번. 자, A보다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그 다음에 B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 잡을 것이고 이 문제 한번 해보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가 보일 거야. 자, 두 개를 나눠볼게. 요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요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나눠서 풀어볼 거야. 선생님이 얘를 그냥 조건 P라고 해보고 얘를 조건 Q라고 해볼게.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나오자마자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겠다? 어떤 명제가 참인지부터 찾을 거지. 그럼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화살표를 맞아야 되네.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이냐면 Q이면 P이다가 참인 명제가 될 거야.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항상 우리 문제는 포함 관계로 볼 거잖아.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고 싶다? Q가 P 안에 이렇게 포함되고 싶은 거네. 요걸 이용하면 되는 거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다 할게요. 자,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얘가 요거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A하고 4 사이를 그려봅시다. A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집합 P가 될 텐데 Q가 요 안에 이렇게 싹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니 Q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으면 돼. 이걸 만족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미 만족이 되어 있어서 요것만 보면 되겠지. 그럼 A가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아야 되는 거고 둘 다 칠해져 있거나 둘 다 칠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등호 넣을 거라고 했으니까 요게 성립하면 되겠다. 그럼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A의 최대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얘도 해봅시다. 얘는 선생님이 얘를 조건 R이다 라고 해보고 얘를 조건 S다 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R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얘가 충분 조건이 되고 싶은 거니까 어떤 명제가 참인 거야? 얘가 화살표를 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R이면 S이다가 참인 명제가 돼야 돼. 그러면 저 명제가 참이다라는 얘기는 집합의 포함 관계가 집합 R이 S에 속하면 되는 거네. 요 영역이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돼. 그럼 또 수직선에다가 그렇게 그리면 되겠죠. 요 영역이 지금 B에서 3까지 B에서 3까지 요게 R인데 S가 얘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요렇게 있으면 되겠다. 3까지니까 여기 똑같겠지. 요게 S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다. 그럼 S가 R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만 보면 되겠지. B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커야 된다. 마찬가지로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구멍이 메꿔져 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돼서 요걸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럼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B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나? 답은 0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배운 필요조건, 충분조건은 뭔가를 새롭게 배운 게 아니라
잘할 수 있으면 되고 이게 두 문제 더 남아있는 것도 해봅시다. 이게 121번까지는 어렵지 않고 123번은 뭔가 좀 새로운 걸 하는 새롭다기보다 어디서 보지 못했을 것만으로 보는 거라서 이 한번 잘 해봅시다. 자, 121번은요. 자,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6은 0. 자, x 플러스 2는 0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고 싶다. 그때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 자, 얘도 이제 선생님이 편의상 얘를 조건 t라고 이렇게 놓고 얘를 조건 q라고 이렇게 놔. 그러면 t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얘도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빨리 찾아야겠지. p가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화살표를 맞아야 돼.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냐면 q이면 p이다가 지금 참인 명제가 그럼 저 명제가 참이다라는 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가 p의 진리집합 라지 p 안에 부분집합이 이렇게 되고 싶은 거지. 그럼 지금 둘이 방정식이니까 얘는 지금 구할 수 있지. 요거의 해는 마이너스 2니까 집합 q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럼 얘가 p의 부분집합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p가 반드시 뭐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 정확히 뭐랑 뭐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마이너스 2는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요 조건의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갖고 있다를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저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6은 0에 해 정확히 얘기하면 해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싶다는 뜻인 거지. 그래야만 필요 조건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방정식에 해다라는 거는 여기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k를 찾으면 되겠다. 그럼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k는 얼마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2 나오겠다. 놀랍게도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될 거야. 이런 문제를 제일 많이 풀게 될 테니까 방정식의 해가 갖는 의미를 잘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집합이랑 명제 앞부분에서도 많이 했던 문제니까 잘할 수 있을 거고 123번에 체크 표시를 좀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봅시다. 이 방법을 모르면 좀 풀기 힘든 문제에 선생님이 이제 체크 표시를 해놓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충분 조건이다.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었고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해놨네. 그 다음에 S는 Q이기 위한 또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다.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하냐면 P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물어봤고 Q도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물어봤어요. 이 말이 되게 길게 나와있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가 나오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만 잘 찾으면 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P가 충분 조건, 화살표를 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떤 명제가 참인 거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지. 요거 그냥 빨리 요걸 쓰면 돼.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Q가 화살표를 맞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R이면 Q이다가 참이다. 요거를 빨리 쓰면 되고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얘도 S이면 R이다가 참이다를 쓰면 될 거고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Q이면 S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선생님 여기 체크 표시를 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요거 때문이야. 요 세 개. 요 세 개. 봐봐. R에서 Q로 갈 수 있고 Q에서 S로 갈 수 있는데 다시 S에서 R로 갈 수 있대. 지금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 R에서 Q로 갈 수 있고 Q에서 S로 갈 수 있는데 S에서 다시 R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대. 그럼 얘는 지금 셋이 빙글빙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에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할 거냐면 삼각형 세 개가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볼 거야. R에서 Q로 갈 수 있고 Q에서 S로 갈 수 있고 S에서 R로 갈 수 있잖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건 뭐랑 똑같냐면 이 세 개가 완전히 같다. 세 개가 완전히 같은 거야. 이걸 빨리 잡아야 돼.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R하고 Q하고 S랑 그냥 완전히 같은 얘기다라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를 양쪽으로 다 그을 수 있어야 돼. 근데 P만 뜬금없이 P에서 Q로만 갈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덧붙여주면 돼. P에서 Q로 갈 수 있다를 그냥 이렇게 다리를 하나 만들어주자. 이렇게.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야. 요거 가지고. 그럼 문제에서 P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거든? 그럼 3단 논법 쓰는 거야. P가 Q로 갈 수 있지. 여기다 써볼게. P에서 Q로 갈 수 있고 Q에서 S로도 건너갈 수 있지. 건너갈 수 있으니까 P에서 S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P이면 S이다가 참이 될 거야. 쌤이 하나만 얘기해볼게. 그러면 S이면 P다도 될까 안 될까? 이거 될까 안 될까? 지금 잘 봐. 여기는 양쪽으로 화살표가 되었지. 그럼 S에서 Q로는 갈 수 있는데 Q에서 P로 갈 수 있는 길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돼. 그래서 P이면 S이다면 참이다. 그럼 P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겠어? 충분 조건이 되겠지. 충분 조건이 되겠다. 그럼 Q랑 S는 봐봐. Q랑 S는 양쪽으로 화살표가 된다는 걸 빨리 체크를 해야 돼. Q랑 S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이니까 이런 조건은 무슨 조건이라고 부르겠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가끔 보게 될 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해드릴게. 빙글빙글 순환하는 구조가 나오면 이 셋은 완전히 같은 거다라는 걸 빨리 바꿀 수 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우선 명제를 끝이라고 보면 돼. 뒤에 절대분식은 사실 명제 파트에 들어있긴 하지만 명제는 아니죠. 여기 좀 어렵고 잘 써야 돼서 화요일날 좀 깔끔하게 할 거고 문제를 그래도 명제는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숙제를 좀 낼게. 풍산자는 뭐지? 우리 54쪽 아마 내가 숙제로 내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안 풀려져 있으면 잘 해보고 그 다음에 말 안 해도 56, 57, 58의 유제 문제도 꼭 잘 풀어보고 유제 문제도 잘 풀어보고 좀 넘기면 오늘 조금 중구난방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64쪽에 137번에서 139번까지 이거랑 그다음 행정자 페이지 66쪽에 144번에서 150번까지 이렇게 보고 다음 RPM에 이렇게만 숙제를 잘했어. 다음 화요일까지. 그리고 내일 12시에 모의고사 풀이하는 거 꼭 봅시다.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끝낼 테니까 숙제 잘하고